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G20 정상들을 향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위해 결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나 1시간가량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인근에선 22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 71%로 가결됐습니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제1노조는 오늘 오전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지사 공천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김진태도 경선하라고 내가 다 해주지 않았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24호 태풍 마니가 필리핀을 덮쳐 최소 8명이 숨지고 75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한 달 사이 태풍 6개가 강타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기록하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뉴스는 밤사이 들어온 새로운 소식들로 시작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한중 관계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오늘 첫 소식은 브라질 현지에서 이기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한중 관계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브라질 언론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거기에 한국도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이라는 점은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 기조 변화라기보다는 한미동맹이 완전 복원 궤도에 오른 만큼 한중 관계에도 힘을 기울이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G20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지킬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시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G20의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의 회원국으로 참여해 아프리카 식량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내일 G20 정상회의 폐막식 등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밤사이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에선 화재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1시간 동안 멈춰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벌어져 운전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벌어진 사건 사고 소식은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앞으로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 지하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 2층에서 시작됐지만 많은 연기 탓에 이곳에도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승객의 안전과 빠른 진화 작업을 위해 1시간 동안 지하철 승하차도 제한됐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무정차를 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해갖고 제가 적사 관계자한테 무정차를 요청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22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대형 화물차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뒷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수정지에서 단국대병원으로 후송하셔가지고 단국대병원에서 사망 판정이 난 거죠.
경찰은 공사 구간에서 속도를 늦추던 앞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남 여수의 한 바다에서 물에 빠진 70대 남성을 구하기 위해 해양경찰대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머리만 잡아줘, 머리. 내가 머리만 들어줘. 남성은 난간에 앉아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3년 연속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철도 노조까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출퇴근길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백길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0.55%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입니다. 앞서 노사는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 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정부와 사측은 내년 임금 인상률로 2.5%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인력 충원과 함께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의 태업은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첫날인 어제 지하철 1호선과 수임 분당선 등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 태업으로 일부 전동 열차가 지하 및 불규칙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만 수도권 전철 650여 편 중 260여 편이 지연됐고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도 120대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열차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30분이 더 늦어가지고 부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문자 보내는데. 철도 노조는 모레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출퇴근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락한 건데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군사 장비나 탄약고는 물론 북한군이 파병된 지역에 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고 있는 북한을 향해 병력을 더 보내지 말라는 경고의 뜻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문영 기자입니다. 300km를 날아가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에이테크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파괴력이 큰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장고 끝에 허락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은 취약하며 북한의 추가 파병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사용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고 미국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확전을 우려해 미국산 에이테크스의 사용을 우크라이나 지역의 러시아군에 대해서만 허가해온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지속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Ракети самі за себе скажуть. Обов'язково. Слава Україні! 북한군 견제와 더불어 조기 종전을 강조한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전까지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을 저지해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많은 영토를 점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가 빼앗긴 자국 영토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하면 자국 영토를 돌려받을 카드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주요 군수시설과 북한 병력을 타격할 미사일을 투입하겠다며 내놓은 압박 메시지가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본토를 공격당하게 생긴 러시아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허락한다면 미국도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무력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고 있는 북한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어서 한여혜 기자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본토 타격 허용에 러시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헌법위원회 안드레이 클리사스 위원장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자주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으로 사거리 250km의 미사일을 지원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도 러시아 본토 타격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은 나토와 러시아 간 직접 충돌을 의미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Речь идет о том, чтобы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 том, что страны НАТО напрямую участвуют в военном конфликте или нет. 특히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 이후 쿠르스크에 멈추지 않고 우크라이나 남부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사일 약 120발과 드론 90여 개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대해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겨 시민들이 물을 받아가기도 했는데 겨울철을 앞두고 국민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Я думаю, что сегодня ее не ждать. Возможно, завтра под вечер.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동맹국을 상대로 무력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선이 확대된다면 북러 조약의 발효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북한은 대북전단과 쓰레기 풍선을 서로 날려보내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에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띄우며 맞서고 있는데요. 대북단체들이 동해바다에서 전단 5만 장을 다시 날려보낼 예정이라서 한반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불가역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위급 군인들이 모인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연설에서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 반도의 긴장 상태를 사상 최악으로 격상시킨 미국과 괴뢰 한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광태의 위협적 성격에 대하여 까발키시고, 북한은 또 초코파이가 담긴 대북전단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올해 벌써 31번째로 수도권 등에서 낙하물 20여 개가 확인됐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맞서 대북단체들은 조만간 강원 고성에서 배를 타고 나가 대북전단 약 5만 장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보내고 비타민C 보내고 사랑을 보내지 쓰레기를 안 보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단속과 접경지역 주민의 반대에 따라 대북단체들은 해상에서 전단지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년 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합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낸 이의신청 신문이 오늘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연세대 측은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에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넘길 건지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A매치 5연승에 도전합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치르는 대표팀은 오늘 이기면 월드컵 본선 진출에 8분 응선을 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저희 MBN의 단독 취재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원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김진태도 내가 다 해주지 않았냐 말한 내용이 저희 MBN 취재로 확인됐는데요. 비록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윤 대통령 뜻으로 공천이 뒤집혔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치러진 첫 선거였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MBN 취재진과 만나 7, 8곳 공천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중 한 곳은 강원지사 공천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경쟁력상으로 상당히 우위였는데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대통령께서 공천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2022년 4월 공관위는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을 단수 공천했다. 나흘 만에 이 결정을 뒤집고 김 지사에게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김진태도 내가 경선하라고 다 해주지 않았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당시 윤핵관들은 황 전 수석을 밀었지만 대통령이 후보 경쟁력과 주변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냐고 했습니다. 대통령 의중에 따라 결정이 번복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 지사를 살려준 거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아니지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니도 해고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미 김 지사 공천 과정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 측은 단식 투쟁으로 경선 기회를 얻게 됐다는 입장이고 명 씨 측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없이 공천 개입이 입증될 수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당시 여당의 강원도지사 공천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례적이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아직 단정짓긴 어려운데요. 대통령 취임을 20일 정도 앞둔 당선인 신분에서 한 말이라 이번 의혹 역시 발언의 시점이 가장 큰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입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발표한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후보를 단수 추천기로 공심해서 결정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던 당시 김진태 전 의원은 공천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나흘 만에 바뀝니다. 본인의 사과가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진정성이 있다고 이렇게 공관위원들이 판단했습니다. 공관위가 강원도지사 후보를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재의결한 겁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에 이례적인 공천 번복까지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설사 사실이라 해도 해당 시점엔 당선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당시 윤 대통령은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당시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점도 지금과 다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당내에선 공관위의 의견 개진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면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경남지사 공천에도 개입했다며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를 본인이 막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또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아는 지인의 가족이 창원의 산업단지가 선정되기 전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직전인 지난 2022년 3월 초 명태균 씨와 지인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당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를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윤한홍이 내 때문에 잘렸어요. 거기서 나가는 거. 그래가 내가 윤 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명 씨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윤 의원을 경남지사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아니 윤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내겠다고 2번 전화 와갖고. 윤 의원은 명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창원 제2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명 씨에게 사전 유출됐고
명 씨의 지인 A 씨가 산단조성 계획 발표 전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친분이 있는 명씨 성을 가진 분이 화양리에 9필지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땅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민주당은 A 씨가 명 씨 지인의 가족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의 대변인들을 모아 만찬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변인들을 불러 모은 한동훈 대표는 몇 가지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변인단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는 저희 MBN 질문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나은 정치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사이익은 금방 사라질 것이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당 대변인단과의 첫 만찬 회동을 갖고 당 내부 단속과 결속에 나섰습니다. 한 대표는 MBN과 통화에서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더 챙기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만찬 참석자들은 한 대표의 당 내부 표정 관리, 언행에 대한 단속 차원의 강한 메시지로 읽혔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나은 민심에 맞게 더 노력하는 정치 세력이라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반사이익은 금방 사라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궁지에 몰린 게 현실이지만 우리가 마냥 반색하고 좋아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유죄 판결들이 나오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799일 걸린 점을 지적하며 2, 3심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재판 지연 방지 TF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는 걱정 안 한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담당 판사와 사법부를 비난하면서 당 차원의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다라는 발언이 많은 논란을 불렀었는데 이번엔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비유하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된 1심 선고 결과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걱정 안 한다며 주변에 의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 살인이라거나 판사 개인을 비판하며 사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당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SNS에 빗속에서 연설하는 이 대표 사진과 함께 로마 고서의 문장을 가져와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비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길에 단일 대우가 더욱 굳건해지는 가운데 정부를 향한 반격에도 다시 한번 고삐를 쥐는 모습입니다. 선거 보전 비용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재판을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고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은 오는 주말 4차 장외 집회에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특검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회를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금은 대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고 한때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던 김두관 전 의원도 사법부 판결을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안으로 지목된 이른바 비명계 잠룡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이딴 공개 행보에 벌써부터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장가희 기자입니다.
비명계 3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책 협약식 관련 행사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따른 플랜 B가 필요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문객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공개 활동이 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김두관 전 의원은 대통령실 앞에서 임기 단축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고 원외 비명계 조직인 초일회는 다음 달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듣기로 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도 현재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내년 초 공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비명계 활동에 대한 견제구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선택지이자 대안은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이재명 대표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민원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을 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엔 지하철 내 중국어 안내방송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최근 이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빌런들, 즉 악당들이 종종 발생된다고 적은 겁니다. 답변 공개 이후 온라인에선 공공기관이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서울교통공사는 부적절한 단어와 내용이 포함된 점에 사과드린다며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요계를 달군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에 대한 법적 소송전이 내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이 미니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과 그보다 먼저 데뷔한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유사성을 주장했는데요. 빌리프랩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지난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규모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 음식점 7곳의 업주들에게 자신을 군부대 부사관이라고 밝힌 뒤 대량의 음식을 주문하고 잠적한 노쇼 사건이 모두 같은 사람의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와 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신원미상의 A씨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A씨는 업주들에게 자신을 인근 군부대의 특정 이름의 중사로 소개하며 부대 식품결제 확약서까지 전송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시기와 수법이 같다는 점에서 경찰은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꼭 잡혀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출근길에 두툼한 외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추워진 날씨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내륙 지역엔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서 내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소식은 김민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침이 끝나가는데도 기온이 1도를 밑돕니다.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깜짝 추위를 견디며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서 솔직히 지금 오면서도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차려입고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0.7도로 올가을 들어 첫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때이른 삭바람에 체감온도는 이틀 만에 10도가 떨어진 영하 4.4도로 더욱 매서웠습니다.
찬바람에 낙엽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렇게 청계천 산책로를 따라 띠 모양으로 길게 쌓여 있습니다. 전북 진안과 무주, 장수에 올가을 첫 한파 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무주군 설천봉은 아침 기온이 영하 9.4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9.4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반도 상공 1,500m 영하 20도 수준의 한기가 남해안까지 덮으면서 본격적인 추위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에다 북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에서 불어온 바람이 체감 온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9일 화요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에서 8도 사이로 떨어지며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인 영하 2도에서 9도 사이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TMF 사태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 위메프 대표들의 구속영장이 오늘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은 지난달에도 기각됐고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을 요청했지만 또 한 번 거절당한 겁니다. TMF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합니다. 지난달 초에 이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첫 영장 기각 이후 40일 만입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 다툼이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TMF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심사 전날부터 법원 앞에서 이들의 구속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피해자 단체 대표가 심사에 참여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고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은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 대표 등은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1조 6천억 원대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비교하면 횡령 금액은 128억 원, 배임 금액은 28억 원 늘었습니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관계자들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서울 강남의 은행들을 돌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달러로 환전하려던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딸에게 줄 돈이라며 환전을 해달라 요구했지만 뭔가 수상함을 느낀 은행 직원의 의심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잡고 보니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 수갑을 찬 남성이 붙들려 나옵니다.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60대 A씨가 검거된 장면입니다. 은행을 찾았던 A씨의 범행은 말 그대로 허술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는데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인출해서 전부 달러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가끔 들어온 내역을 보니까 오늘 입금됐는데 1,000만 원이 안 되면 500이라도 하고 이제 좀 일부라도 찾아가려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고. 은행 측은 신용카드 대신 현금 뭉치를 들고 해외로 가려는 A씨가 다른 지점에서 환전을 시도하려다 거절당한 걸 파악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대출금이었다며 대출 상담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지만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였습니다. A씨는 경찰에 추궁해 환전한 돈을 인근 빌딩으로 가져다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SNS 육아 계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SNS 인스타그램이 계정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서면서 아기 사진을 주로 올리는 육아 계정이 비활성화나 삭제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프로필 사진을 엄마나 아빠 사진으로 바꾸고 부모가 운영하는 계정이란 설명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집값 차이가 최대 40배까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위 10%의 평균 주택 가격은 12억 5,500만 원, 반대로 하위 10%의 집값은 3,100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집을 갖고 있는 가구들의 평균 자산가액은 3억 2,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보일러 업체 귀뚜라미가 납품업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다 적발돼 9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귀뚜라미는 부품 구매액을 아끼기 위해 납품업체의 기술을 중국에 넘기고 제품 개발까지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집중 감시하고 예방 활동도 계속하겠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비행기를 한 번도 타지 않고 46,000km가 넘는 거리를 두 발로 여행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마르 녹이라는 이집트인인데요. 이집트에서 일본까지 그의 기나긴 여정의 끝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흰 종이를 든 남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도쿄 신주쿠역 앞에 서 있습니다. 종이에 쓰인 건 274일, 46,239km. 이 남성이 여행한 시간과 거리입니다. 이집트 여행가인 오마르 녹은 카이로를 출발해 비행기 없이 아시아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마지막 여행지인 일본 도쿄에 오기 위해 히치하이킹도 마다하지 않고 낙타까지 탔다는데요. 여행 중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네요. 화려한 조명으로 어두웠던 전시장이 밝혀졌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서 공룡 등을 만들어 전시를 펼쳤다는데요. 그 모습을 만나러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형형색색의 공룡 조형물이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힙니다. 겨울을 맞아 프랑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 정원에 설치된 쥐라기 공룡 전시물입니다. 박물관은 공룡이 출현한 약 2억 년 전 대멸종을 조명하기 위해 전시를 열었다는데요. 작품은 중국 전통등 제작으로 유명한 쓰촨성의 한 업체가 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발걸음해 즐기고 갔으면 좋겠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강아지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한 쓰레기 더미에서 강아지들이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갓 태어난 강아지 8마리였는데요. 구조자들은 쓰레기통에서 강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강아지들은 안전하게 구조돼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선 한 달 동안 무려 6개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엄청난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태풍 마니가 필리핀을 강타하면서 최소 8명이 숨지고 75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필리핀에 이번처럼 짧은 기간에 태풍 피해가 여러 번 이어진 건 이례적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부서진 나무들이 널브러졌고 지붕이 날아가 집의 천장이 뻥 뚫렸습니다. 철판으로 된 지붕은 엿가락처럼 휘어 전신조에 걸렸고 주민들은 쑥대밭이 된 집에서 잔해를 치웁니다. 제24호 태풍 마니가 필리핀 북부를 강타하면서 최소 8명의 주민이 숨지고 한때 75만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니는 최근 4주간 필리핀을 덮친 6개의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순간 최대 풍속 시속 240km의 강풍과 비바람을 동반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 수도가 끊겼고 공항 20여 곳이 폐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루손섬은 지난 3주 동안 이딴 태풍으로 160명 이상이 숨지고 9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마니는 현재 세력이 많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시속 86km의 강풍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니는 앞으로 36시간 이내에 열대저하부로 세력이 약화해 소멸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최근 트럼프 특유의 파격적인 인사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 첫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참모진 사이에 내분이 벌어지자 트럼프 당선인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작전에는 군대를 투입할 거란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까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논란을 키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 자리. 참모들 간의 내분 조짐까지 보이자 트럼프 당선인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당선인이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을 비롯해 몇 명의 후보들을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로 불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관세 인상에 대한 의지가 결정의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And 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머스크가 공개 지지했던 하워드 러트닉 후보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 못지않게 핵심 공약인 불법 체류자 추방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대까지 동원하겠다는 SNS 게시물에 직접 사실이다는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국경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관세 인상과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 집권 초기의 핵심 과제이자 동시에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전력 수요는 느는데 전자파 우려 등으로 송전망 공사는 더뎌서 이러다가는 산업 현장에서 전력 대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더 이상은 해결을 미룰 수 없다는 한국전력은 회사 차원의 전담 조직 등을 신설하고 송전망 보상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고정수 기자입니다. 첨단 산업과 AI 시대. 당장 10년 후만 계산해 송전선로 60%, 변전소는 40% 증설이 필요하지만 정상 진행된 송배전망 공사는 31건 중 5건에 불과합니다. 소음, 전자파 우려 등으로 주민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관련 특별법은 국회에 묶여 있어서입니다. 비상이 걸린 한국전력은 자체 전력망 확충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만 기다리지 말고 한전 자체적으로도 특단의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한전은 미래 전력 수요 증가 대비 차원에서 최대 1.9배인 대용량 전선을 확대 적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전력망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변전소 안에 한전 사옥을 짓고 변전소를 주민 편의시설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입지 선정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정책 컨트롤 타워도 신설합니다. 저희 조직 내부에 전력계통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부 역량을 총집결해서 미래 전력망에 대한 확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 아침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과 김천 등 지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영하 5도 아래,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도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서울의 체감온도도 영하 0.4도로 어제만큼이나 춥습니다. 이에 따라 내륙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에는 서울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영남 동해안은 오전까지, 제주는 낮부터 내일 오후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3도, 대전 영하 1.9도, 전주는 영하 0.1도로 대부분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대전과 광주, 대구 13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밤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모레는 중서부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